연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오시더라고요. 중요한 지역이니까 자주 와서 인사드려야죠. 네. 오시면 어떤 일 하고 가시는지요? 주로 이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인사도 좀 드리고, 뭐 조언도 좀 듣고, 또 주로 강연,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보고 의견 나누고 그런 기회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전북은 어떤 인상인가요? 저는 이제 다른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또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전북 그러면 뭐 변산 뭐 이런 데 생각나고요. 참 예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소외됐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가끔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탄핵 표결 가결될 때 그 국회 현장 앞에서 네. 함께 하셨다면서요. 그때 심정 어땠습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국회에는 못 들어가고 다른 이제 시민들과 함께 국회 의사당 밖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가결되는 순간 같이 박수치고 사실 뭐 거기서 세월호 가족들도 환호하고 또 울고 이런 분이 같이 또 눈물 나더라고요. 같이 이제 보냈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흐름에 한 그 뭐라 그럴까요? 굴절 지점,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 그런 뭐 느낌, 좀 두려움 같은 것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에도 이제 줄곧 다니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흔히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촛불을 든 시민들의 혁명이다, 승리다, 네. 시민혁명의 승리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지켜보셨을 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에 국민들은 이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했고 또 그걸 부인하는 세력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고자 했던 건데 탄핵도 국민이 한 것이죠. 국회는 국민이 하는 탄핵을 수행한 그냥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새누리당도 하기 싫은 일인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국민의 뜻이 부결될 경우에 뭐 그냥 수용하자 이런 정도였더라면 저는 결코 탄핵은 가결되지 못했을 것이고 부결됐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함께 그에 찬동했던 이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아마 민심이 쓰나미처럼 다 쓸어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결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나오면 또 수갑 채워야 된다. 또 직원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슨 특정 행위를 잘못했다,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통째로 부정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모든 공화국의 구성원들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자유로운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소위 정치 기득권 세력들,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재벌, 또 뭐 새누리당 이런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은 게 아니라 법을 무기로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 다수 국민들을 억압하고 지배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국민들은 사실 못 견뎌한 것이고 이번 기회에 법이 평등함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하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범죄 행위를 한 대통령은 자기 의사든 아니면 강제든 퇴진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에 똑같은 국민이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처럼 똑같이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그것도 즉시. 제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아마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본인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공감도가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요사이 보면 외신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난 위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황교안 총리도 이제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줄곧 주장을 하셨는데. 황교안 총리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떠받치는 중요한 지주 같은 그야말로 보좌 기관이었습니다. 헌법상 총리의 제1의 의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좌를 잘 못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모시고 보좌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으로 지금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데 그 자리를 본인이 대신해서 차지하고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게 예의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양심의 문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일각에서 이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은 이제 탄핵은
단계는 좀 넘어간 상태고 이제 앞으로도 물론 이제 헌재 결정도 남아 있고 저는 또 헌재 결정 나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싸워서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저렇게 무능하고 또 부패하고 자질부족해요. 그야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수치심 느끼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방심만 시키고 있는 존재는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헌재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통령의 퇴진, 또 헌재가 이걸 혹시 부결하지 않도록 또 강제하는 이런 싸움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의 이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얘기들도 해야 되고 혼란 수습도 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게 여야 정 협의를 통해서 과연 가능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새누리당입니다. 근데 여야 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새누리당이 같은 지분을 갖고 이 사태 해결에 관한 공동의 논의를 하자는 건데 여당이 사실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집에 불 지른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거 얘를 지금 모섬들을 살림하라고 세경 주고 일시켜놨더니 자기들 불 쬐겠다고 집에 불 지른 사람들이거든요. 곳간에서 막 훔쳐가고 국민 우습게 알고 주인 아들 뒤통수 때리고 막 이랬던 존재들을 이제 국민들이 알고 내쫓는 과정인데 그 불을 지른 사람, 주인을 능멸하고 주인을 배신했던 모습들을 하고 다시 이 주인의 살림을 위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또다시 우리 주인들을, 국민들을 능멸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